의과대학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은요, 영어로는 이제 멀티플 마일로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형질세포 질환이라는 하나의 큰 질환군 중에 하나입니다. 형질세포, 영어로는 이제 플라즈마 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플라즈마 셀은 결국 우리 혈액 안에서 조혈모 세포가 마지막에 림포이드 셀, 즉 림프구로 분화가 된 다음 그 림프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 즉 이뮤노글로불린을 만드는 머추얼한 형태의 세포로 이제 분화가 되는데, 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이 플라즈마 셀에 암세포가 생겨서 이게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 형질세포 질환입니다. 따라서 이 플라즈마 셀이라는 거의 기능 자체가 원래는 면역글로불린, 즉 항체, 이뮤노글로불린을 만드는 그런 기능인데, 이러한 세포가 증식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이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이 여기에 밑에 나오는 임상 양상에 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질세포 질환의 이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엠거스라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이 엠거스는 Monoclonal Gammopathy of Unknown Significance입니다. 이 질환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알부민 대 글로불린 레이시오가 역전이 돼 있어서 에이지 레이시오 인버스라는 그런 현상이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이 에이지 레이시오 인버스는 원래 정상적으로 우리 혈액 안에 있는 단백은 알부민하고 글로불린 두 종류가 있는데, 원래는 알부민이 글로불린보다 훨씬 많아야 되죠. 그래서 알부민 플러스 글로불린 한 것이 토탈 프로테인인데, 토탈 프로테인 중에서 알부민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어찌된 이유에서는지 이 환자들에게는 토탈 프로테인 빼기 알부민, 즉 글로불린이 알부민보다 더 높은 거죠. 예를 들면 토탈 프로테인이 9.3이다. 알부민 수치가 3.3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정상적으로는 토탈 프로테인이 만약에 7.0이라고 하면은 알부민이 3.3, 뭐 3.7 이렇게 해서 글로불린의 분율이 3.3이기 때문에 사실 글로불린이 훨씬 더 알부민보다 적어야 되는데, 글로불린이 양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알부민에 대비해서 글로불린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이 글로불린, 즉 이뮤노글로불린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알부민보다 더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 알부민 대 글로불린 레이시오가 인버스가 되는 이런 현상을 에이지 레이시오 인버스라고 하고, 이러한 이 엠거스가 처음 이제 대개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엠거스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보면은 되게 알부민 글로불린 레이시오가 인버스 돼 있고, 그래서 이 글로불린을 우리가 이 시름 혈청에 있는 프로테인 일렉트로포레시스라는 검사를 해서 이 단백 분해 검사를 해보면은, 원래는 그 피크가요,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피크, 이렇게 피크가 대개는 나오게 되고, 그 중에서 글로불린 중에서 감마 글로불린이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감마 글로불린이라는 면역혈청인데, 이게 우리가 이 감마 글로불린을 만드는 형질세포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형질세포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감마 글로불린의 크기와 형태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분포해 있어야 되는데, 만약 형질세포 질환이 생기면은 이 플라즈마 셀이 암세포로 변하면서 특정 감마 글로불린을 만드는 그런 플라즈마 셀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름 프로테인 일렉트로포레시스 단백 분해 검사를 걸어보면은 특정 단백만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M 피크 얘기를 이렇게 하고, 또는 이 단백 자체를 M 프로테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M 프로테인의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엠거스 형질세포 질환의 초기 단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자들은 대개 이런 엠거스, 즉 이 엠피크만 나타날 뿐이지 전형적인 다발골수종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M단백만 나타나고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아주 초기 단계를 MGUS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 이 MGUS 단계에 있는 환자들은 뼈 검사를 해봐도 뼈에 병변도 없고 콩팥 기능도 나빠져 있지 않고 빈혈도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가 이 병이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골수 안에 있는 이 플라즈마 셀이 점차 늘어나면서 플라즈마 셀 퍼센트가 이제 한 10% 정도로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지만 역시 이런 증상들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스몰더링 마이오노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증상 골수종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단계가 되면 그것을 멀티플 마이로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멀티플 마이로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멀티플 마이로마가 가지는 증상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멀티플 마이로마의 증상들을 이제 그 앞 글자를 따서 CRAB, CLAP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골수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원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들이 이 모세포에서부터 만들어지면서 말초 혈액으로 이제 혈액 세포들을 계속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 혈액 골수 안에 있던 플라즈마 셀 하나가 많이 증식을 하면서 덩어리를 만듭니다. 덩어리를 만들면서 이 덩어리가 오스테오클라스트 즉 골 파쇄 세포를 자극시켜서 골을 계속해서 뼈를 계속 파괴를 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개는 뼈가 계속해서 파괴가 되면서 혈중 칼슘 농도가 올라갑니다. 하이퍼칼세미아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이 형질세포, 플라즈마 셀의 이 악성세포로 변한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M단백은 대개 크기가 크고 그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M단백, M프로테인이 대개 신장으로 배설되는 과정에서 신장 안에 있는 사구체, 글로메룰스를 막는 효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게 아주 어드밴스 스테이지가 되면은 콩팥 기능에 이상이 생기죠. 그래서 아조테미아, 레날 디스펑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R. 그리고 이 형질세포가 늘어나면서 골수 안에 한정되어 있는 자원과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골수 안에서 정상적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특히 적혈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적혈구 생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미아가 발생하죠. 헤모글로빈이 떨어지는 빈혈이 생기는 겁니다. 이 덩어리 자체가 뼈를 침범을 하기도 하고 이 플라즈마 셀 덩어리들이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뼈를 녹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개 이런 환자들은 뼈에 보면은 오스테올리틱한 병변들이 있고 또 뼈가 약해지고 그런 약해진 부분들이 쉽게 부러지는 그런 현상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보온과 관련되어 있는 심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스테올리틱한 병변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골절도 잘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자를 따서 CRAB 이렇게 얘기를 해서 crack 저희가 이렇게 약자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발골수종의 핵심적인 증상입니다. 만약에 골수 검사를 했다. 이 환자가 에이지 레이시오가 인버스가 있어서 우리가 시룸 프로테인 일렉트로포레시스를 걸어봤더니 이렇게 M 프로테인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골수 검사를 해봤더니 본메로에 있는 이 플라즈마 셀이 10% 이상 나왔다. 그러면서 이 크랩 중에 하나가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발골수종으로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발골수종은 처음에 의심을 하기에는 이와 같이 알부민 글로불린 레이시오, 에이지오 레이시오의 인버스를 보고서 의심을 해야 되고요. 이 아이지오 레이시오가 인버스가 되어 있으면서 특히 아네미아가 있거나 레날 디스펑션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되고 하이퍼칼세미아가 있는 환자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심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진단을 할 때는 골수 검사를 해서 골수 검사 안에 플라즈마 셀이 10% 이상 넘어가는지 그리고 이 뼈 병변은 이제 MRI를 찍어보거나 또는 페트 검사를 해서 뼈에 어디에 침범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이런 뼈 병변들이 되게 있는 경우에는 이제 진단이 멀티플 마이로마로 돼서 진단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면은 이 M단백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단백이 아니고 이뮤노글로불린이 아니고
병적으로 증식한 플라즈마 셀에서부터 만든 그런 단백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면역 기능 자체는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플라즈마 셀이 이 이뮤노글로불린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리소스들을 다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면역 다음 세포 플라즈마 셀은 오히려 면역 글로불린을 잘 못 만들게 되는 현상이 들어가죠. 그래서 거꾸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감염이 잘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플라즈마 셀 다발골수종 멀티플 마일로마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멀티플 마일로마가 진단이 됐다. 이러면 이제 병기를 먹이고 치료를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엠거스라든지 스몰돌린 마일로마는 이 자체가 분명히 플라즈마 셀 디스오더, 즉 플라즈마 셀의 암세포는 존재하지만 아직은 치료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고 대개 이 정도까지는 경과 관찰을 하는데 대개 엠거스로 진단이 된 환자들은 1년에 10%씩 멀티플 마일로마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빈혈이나 칼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은지를 봐야 되고 특히 엠거스에서 나오는 이 엠피크 프로테인이 늘어나지 않는지를 정기적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병기는 과거에 여러 가지 병기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은 콩팥 기능이 나빠지냐에 따라서 나쁘지 않은 경우는 A, 나쁜 경우는 B, 플라즈마 셀의 퍼센트에 따라서 그걸 이제 단계별로 나누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예후랑 가장 잘 관련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것은 International Staging System ISS라는 그런 병기고 이 ISS 병기를 따질 때 중요한 것이 베타2 마이크로글로빈입니다. 베타2 마이크로글로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느 수치, 여러분 수치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수치 미만인 경우는 1기, 중간일 경우는 2기, 이제 그 어느 수치를 넘어갈 경우는 3기 이렇게 돼 있고 이 1기, 2기, 3기에 따라서 환자가 치료하지 않았을 때의 오버롤 서바이벌이 다 다른데 치료하지 않았을 때 1기일 경우에는 오버롤 서바이벌이 약 60개월, 5년 정도까지 살 수 있지만 3기인 경우에는 대개 29개월, 2년 정도까지밖에는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가 바로 신속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치료는 현재까지 우리가 가장 좋은 치료라고 알려지는 것은 세 가지 약제를 컨비네이션한 항암 치료인데 여기에서 근본이 되는 게 이제 보르테조밉이라는 그런 약제가 되고 있고요. 이 보르테조밉을 기반으로 해서 나이가 젊고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수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골수 억제를 막기 위해서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제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이 탈리도마이드는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주로 이제 임산부들이 입덧을 막기 위해서 썼던 약인데 이 약이 포코멜리아 즉 사지결손을 유발하는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용이 중지됐다가 최근에 다발골수종에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제고 이 볼테조믹과 타리도마이드와 스테로이드 이 덱사메타존을 병합한 VTD 왜 V인지는 이게 상품명이 V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VTD 요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만약에 환자가 고령이고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골수 억제를 해도 되는 어느 정도 약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탈리도마이드 대신에 멜팔란이라는 알킬레이팅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VM 프레디존 VMP 치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치료를 하면서 M단백이 좋아지고 아네미아가 좋아지고 특히 M단백이 처음 진단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거를 partial remission 그리고 10%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very good partial remission VGPR 이렇게 얘기를 하고 0이 되면은 그것을 complete remiss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partial remission까지 좋아지는 환자에 대해서 최근의 치료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수 있는 나이의 환자들이면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함으로써 과거에 이 다발골수종이 불치라고 생각했고 삶의 연장에 불과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면은 25% 정도의 환자는 완치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한 이후에도 다시 재발이 올 경우에는 다른 항암 치료를 해서 다시 베리굿 PR 또는 PR 정도를 만든 다음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거나 다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서는 볼테조미, 타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을 쓰지 않고
이 살리도마이드의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레날리도마이드라는 것을 사용하는 그런 치료법도 있고요.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 볼트조립을 쓰는 것이 좀 어려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게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존만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튜머 버든을 줄이고 환자의 서바이벌을 연장시키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발고수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발고수종이라는 병은 형질세포 질환이라는 병의 하나의 서브 카테고리입니다. 형질세포 질환은 이 림포이드 셀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플라즈마 셀, 형질세포가 암세포로 변한 것이고, 이것이 기능 자체는 이뮤노글로불린을 만드는 세포인데 비정상적으로 이뮤노글로불린을 많이 만드는 그런 암세포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age 레이시오가 역전이 돼 있고, 이걸 시룸 플로트론 일렉트로포레시스 단백 분석법을 해보면은 알파, 베타, 피크 외에도 M 피크라는 이런 감마 프로테인의 피크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악성 세포에서부터 만드는 이뮤노글로불린 피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대개 골수 검사를 하고 뼈의 병변 이너지를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골수 검사에서 플라즈마 셀 세포가 높지 않고 뼈 병변이 없고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이 없으면은 엠거스나 스몰도링 마일로마라고 해서 대개는 치료를 하지 않고 엠거스 상태에서 멀티플 마일로마로 넘어가는지 증상만 살펴본다. 만약에 멀티플 마일로마가 되면은 대개 본메로 플라스마 셀이 10% 이상이 되면서 증상이 나오는 경우인데, 이 증상이라는 거는 이 멀티플 마일로마 셀들이 이 오스테오클라스를 액티베이션 시키면서 생기는 하이퍼칼세미아, 그리고 M 단백이 콩팥을 막으면서 생기는 아주테미아, 레날 디스펑션, 그리고 플라즈마 셀이 점점 자리를 차지하고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RBC를 만드는 게 떨어지니까 아니미아가 생기고, 그리고 뼈가 약해지면서 오스테오리틱의 병션 또는 이 본 자체의 이 튜머 매스에 의해서 프랙처가 잘 발생하는 본 병변이 생기는 것이 크랙 배송 4가지 이렇게 증상으로 돼 있고, 여기에 정상적인 이뮤노글로빈을 만드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 기능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환자가 감염이 생기기 쉬운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골수 검사와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 그리고 뼈 병변을 보기 위한 MRI 또는 페트 검사를 통해서 환자를 진단을 하고, 베타2 마이크로글로빈 수치를 가지고서 ISS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병기를 1기, 2기, 3기로 나누는데, 1기의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아도 60개월 정도, 3기의 경우에는 29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병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속하게 치료를 들어가야 되겠다. 치료는 이제 볼테조밀이라는 항암제와 젊은 분들, 골수 이식을 할 수 있는 환자들은 살리도마이드 플러스 덱스메타존 VTD라는 치료를 하고, 골수 이식을 하기 어려운 나이 드신 분의 경우에는 볼테조밀 플러스 멜팔란 알킬레이팅 에이전트, 거기에 프레디존 VMP라는 치료를 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M 단백이 처음에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걸 파셜 레미션,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걸 베리 굿 PR, 0으로 되는 것을 컴플리트 레미션 CR 그렇게 얘기를 하고, PR 이상이 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까지 진행을 하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병이었는데 25% 정도는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만약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한 이후에도 환자가 나빠져서 다시 악화될 경우에는 약제를 바꿔서 항암 치료를 한 이후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한 번 더 함으로써 환자를 완치시킬 수 있는 길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발골수종은 특히 우리 한국에서도 환자들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즉 생존 기간이 늘어나면서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1차 의료를 담당하게 돼 있는 의사로서는 특히 다발골수종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콩팥 기능이 안 좋다든지,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빈혈이 있다든지, 프로테인 알부민 레이시오를 보셔서 에이지 레이시오에 역전이가 있다든지, 이유 없이 설명할 수 없는 뼈의 통증들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특히 나이가 드신 분에게서는 다발골수종을 꼭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해보시길 바라고, 검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검사는 이 시룸 일렉트로 프로테인 일렉트로포레시스 시룸 PEP 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들 이해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1차 의사로서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